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투자 성과 좋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직접 참여해서 필기하고 공부하는 종목 찾아보고 업데이트하는 등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1교시는 공부방법, 2교시는 종목 공부로 달립니다. 1교시 많은 분들 알고 있겠지만 일본의 대표적 테크니컬 애널리스트인 우라카미 구니오의 주식 사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주식시장에도 경제에 있어서 경기순환이 있는 것처럼 일정한 순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사계를 이해를 하고 주요 부분들은 기억하고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은 한 번 더 기억 되돌려 보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집중해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주식 사계입니다. 봄은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금융장세, 일명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죠. 주가 측면에서는 회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 되고 최근 시기로 보면 코로나 직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봄 지나고 나면 여름 오죠. 여름은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되는 실적 장세를 이야기합니다. 화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 금리가 오르며 주가 하락하는 역금융 장세를 이야기합니다. 후퇴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실적마저 나빠지며 주가가 바닥권에 이르는 역실적 장세를 이야기합니다. 침체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단순 주가 측면으로만 보면 봄 금융장세는 단기에 큰 폭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 실적 장세에서는 장기간 안정 상승을 하고요. 가을 역금융 장세에서는 큰 폭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역실적 장세를 넘어오면 부분적 투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봄 금융 장세에서는 금리가 대폭적으로 내립니다. 이거는 코로나 직후에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거의 0%대까지 전부 다 낮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여름 실적 장세가 접어들면 금리는 소폭 오릅니다. 그리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면 금융 장세에서는 금리가 대폭적으로 오릅니다. 이때는 금융긴축 정책이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 역실적 장세가 오면 금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업 실적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봄 금융장세에서는 기업 실적이 소폭 빠집니다. 그리고 여름 실적 장세에서는 당연히 기업 실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가을 역금융 장세가 오면 이때도 실적은 소폭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고 겨울 역실적 장세가 오면 이때는 재고 누적이다, 경기도 안 좋고 이렇다면서 기업 실적은 대폭적으로 빠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종합적으로 이때가 좀 안 좋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섹터별로 아니면 어떤 산업이 좋을까 라는 그 계절별로 그것도 조금 드러나는데,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민감주, 여름 실적 장세는 소비재 산업, 가을 때는 고수익 중소형주가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겨울 역실적 장세에서는 대형 우량주가 유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개인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적기냐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보는 관점 따라 개인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 역실적 장세가 뭐 주가도 바닥권이고 경기도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 이때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때가 적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때가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니 주가가 돌려 세우기 시작하면 그때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봄 금융장세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겨울이든 봄이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종목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항상 최선의 종목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최선의 종목이라는 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다라는 종목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장 좋은 종목 선정은 관리 종목을 계속 관리를 하고 공시라든지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점검을 하면서 최선의 종목이 내인데 이 종목이다 라는 종목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최선 종목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투자 적기가 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의 종목을 보유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주식 사학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시 종목 공부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이니 종목명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용 보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본 내용은 사정상 상당히 압축했음을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내용. 당사는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실에서 분사되어 만들어진 의료정보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의료정보 시스템, 즉 HIS, 병원용 IT 시스템을 국내외 병원에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주는 기업입니다. 시총은 약 1770억 정도이며 서울대 병원이 최대 주주로 약 39%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료정보 시스템은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의 병원 정보화 수준평가 시스템에서 미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초로 최상위 등급인 7등급 인증에 성공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상위 병원 10개 중 대기업 계열로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5개 병원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병원 모두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의료정보 시스템 기업입니다. 성장의 키포인트. 국내 1위 의료정보 시스템 베스트케어 2.0을 운영 중으로 병상수 기준 상위 10대 병원 중 5개 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을 포함 국내 40곳, 해외 13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형 병원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의 경쟁력은 대부분 국내 최상위급 병원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주고 있는 레퍼런스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으며, 상장사 중 중소형 병원 타깃으로 시스템 제공하는 비트컴퓨터, 의원급 소형 병원 타깃하는 유비케어와는 솔루션의 기술적인 경쟁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본, 사우디, 미국 등에 진출하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의 핵심 포인트로는 클라우드 HIS 서비스인 엣지 앤 넥스트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베스트케어 2.0의 클라우드 버전으로 보면 됩니다. 미국 등 의료 IT 선진국 경우 이미 클라우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침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용 절감, 수준 높은 IT 서비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 장점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저비용 고마진 사업으로 그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으로는 최근 3년간은 적자를 보여왔지만 시스템 개발 비용 등 비용 마무리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장이 예상되며 손익분기점 넘어선 이후로는 영업 레버리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2019년 상장 이후 하락 행보하다가 2021년 중반부터 5만원대까지 상승 후 하락하여 현재는 25,000원대에 보여주고 있는데, 클라우드 이슈 있을 때마다 꿈틀꿈틀 하지만 당분간은 행보 추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아직까지는 엣지앤넥스트가 보급 초기 단계로서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할 정도는 아니고, 긴 관점에서 주가 조정시마다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지케어텍이죠. 예, 이지케어텍입니다. 위 내용은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공시라든지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시고 팩트 확인들 더 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확인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거 아니니까 꼭 매일 확인하세요. 새로운 내용 나오면 업데이트는 필수적이고요. 다음 회차에도 멋진 종목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멘트로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의 수주대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주대토 화이팅!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표시로 간단하게 꾹 눌러주시면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교시는 우리 연구소 주식투자 전문가 30년 경력의 용맥 선생께서 시장 분석 관련으로 진행하오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쉬다가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게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주가지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종목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종목의 움직임을 어떻게 구간 판단해서 시장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게 여기에 표준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 분석의 한 가지 도구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준과 함께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자, 우선 이 표가 바로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여기가 제일 윗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조금 굵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시장은 반등을 주고 다시 이렇게 빠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반등 주고 빠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반등 주고 빠지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가 고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을 여기서 반등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움직임, 요만큼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시장이 반등이 한번 와야 되는 구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와야 된다는 것은 여기가 변곡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시장은 좀 더 빠지게 돼 있다. 얼마만큼? 똑같은 진폭만큼. 자, 이 진폭이나 똑같은 진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진폭만큼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진폭이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이 저점, 저점과 일치하는 진폭으로서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보면 여기서 요만큼 빠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반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진폭으로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똑같은 진폭만큼 내려와서 요만큼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가 반등이 와줘야 되는 구간이죠. 그 다음 여기서 시장은 반등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근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고점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고점과 저점입니다. 빠졌다가 반등 주고 빠졌고 그래서 요 폭만큼 그대로 시장은 빠지는 겁니다. 네, 요 폭만큼 그대로 시장은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서 시장이 거의 반등이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게 제가 시장을 분석하는 진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만큼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반등이 오는 거, 살짝 조정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어떻게 시장을 판단해야 되느냐면은 자,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빠졌을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폭만큼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예. 요만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오늘 이 조정받았던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그죠? 깨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 N자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시기냐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시장이 다시 이 하단부를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한 거고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덧붙인다면은 지난번에 하락할 때 여기서 이만큼 빠졌었죠. 그죠? 빠졌다가 반등 주고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거의 진폭이 다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죠? 진폭이 여기서 이만큼 다 똑같다는 진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작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 진폭만큼 똑같이 이렇게 빠졌다. 그죠? 빠졌기 때문에 작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 진폭만큼은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작게 올라가는 목표치 좀 많이 올라가는 목표치는 여기까지 요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대충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간 진폭을 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고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중 고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빠졌기 때문에 이 고점을 과연 돌파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 라인을 깨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수는 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이미 삼성전자가 어때요? 여러분들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쪽 고점을 여러분들 종가상으로 지금 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종가상으로 넘어버렸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한 번만 더 조금 시장이 강하게 올라준다면은 삼성전자는 이 고점을 넘기면서 가겠죠.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를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넘기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선물의 지수에 비해서 한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선물이 저렇게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용맥 선생이었습니다.